네, 머닝 전략 앞서는 이제 종목 중심으로 봤고요. 또 9월을 맞이하면서 시장 전략과 이제 섹터 중심으로 해서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염승환 LS증권 이사 오셨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미국은 사실 주말에는 우리가 PC를 주목하고 있었는데요. 연준이 중요한 물가라고 해서 PC는 기대치에 부합을 했는데 또 뭐 알리바바가 칩 만들고 있다 그래야 기술주가 좀 빠졌는데 네. 일단 물가나 이런 걸 보게 되면 고용보고서 발표도 앞두고 있는데 9월 금리 인하는 지금으로서는 이제 기정사실이라고 봐야겠죠? 네, 뭐 예. 거의 9월 인하는 이미 뭐 반영은 됐고 이제 네. 심지어 2번 정도 인하하는 거는 반영은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9월달 FOMC 앞두고 이제 관건은 그거죠. 시장 일각에서 이제 3번 인하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FOMC의 관전 포인트는 뭐 한 번, 뭐 9월달 인하 자체는 뭐 큰 문제는 없겠지만 이제 뭐 11월, 12월에 연달아 할 건지 이 부분을 좀 보시면 되겠고, 지금 이제 미국의 물가 지표도 이번에 이제 PC 지표도 발표됐지만 거의 예상과 부합을 했고, 크게 이제 관세 때문에 물가가 튀는 모습은 아직은 좀 나오진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본다면 물가 우려도 좀 크지 않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고용 보고서 지난달에 이제 너무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번엔 조금 개선되지 않을까 좀 싶긴 한데, 뭐 이게 지표가 좋다고 해서 금리 인하를 뭐 안 할 뿐이기 또 아니기 때문에 네. 다만 이제 혹시라도 또 고용 보고서가 이게 우리 예상보다 더 안 좋게 나온다면 금리 인하가 2번이 아니라 3번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뭐 물론 단기적으로야 경기 불안을 좀 일으키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또 호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 고용 지표에서는 이게 예상보다 좀 좋은지 나쁜지를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지금 9월달 일단 8월 말에 미국 증시가 좀 변동성이 좀 시작됐죠. 그게 알리바바가 좀 이유가 됐던 것 같은데, 어쨌든 9월달 지금 오늘 어떤 또 출발은 보일지 모르겠지만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그 부담스러운 이제 기술주들에 좀 대한 좀 가격 부담들이 좀 상존하고 있는데, 여기 엔비디아가 이후에 어쨌든 좀 빠지는 좀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9월 미국장은 좀 변동성은 조금 나오지 않겠냐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섹터 전략 세우겠습니다. 반도체가 고민입니다. 우리는 반도체가 가장 근간인 산업이고요. 삼성전자가 꽤 올라왔다가 조금 또 쉬는 그런 흐름들인데, 젠스랑이 뭐 에이펙이 온다는 얘기, 뭐 좋은 소식도 있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말씀하신 알리바바 쇼크로 AI가 좀 흔들리게 되면 반도체 영향이 있는 거고, 미국이 또 우리가 중국으로 수출하는 반도체에 대해서 품목별로 허가하겠다, 이니 까다롭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하이닉스가 3% 밀리고 있습니다. 반도체주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회입니까? 아니면 당분간은 좀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좋은가요? 일단 이제 이게 뭐 많이 올랐던 반도체라면 좀 리스크 관리도 필요하겠지만 사실 이제 엔비디아나 이런 미국 기업들은 많이 올랐는데 한국의 반도체는 이렇게 많이 올랐다라고 좀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는 뭐 여기서 뭐 비중을 줄인다 이런 전략은 그렇게 실익은 없어 보인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이제 가장 큰 이유가 오늘 이제 알리바바 쇼크가 좀 있었죠. 자체 네. 칩을 개발했는데 그게 뭐 성능이 굉장히 좋고 엔비디아를 좀 이제 의존도를 줄이겠다. 이게 이제 하이닉스 같은 이제 기업들한테는 좀 부정적일 수 있겠지만 사실 결국 핵심은 엔비디아에도 HBM이 들어가지만 우리나라 HBM은 사실 이제 중국이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더라도 고성능의 HBM은 반드시 필요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HBM의 중요성 자체는 변한 건 없기 때문에 저는 뭐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리고 분명한 거 엔비디아랑 또 알리바바가 사용하는 칩 이 성능도 성능이지만 용도가 다르죠. 한쪽은 이제 추론용이고 엔비디아 칩은 이제 학습용이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좀 분리돼서 볼 필요는 있고, 다만 이제 오늘 좀 시장에 저는 더 큰 이제 하이닉스나 삼성의 악재로 좀 이렇게 작용하는 게 그 미국에서 이제 그러니까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좀 중국의 공장들을 갖고 있잖아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미국에서 반도체 장비를 수입할 때 지금 허가를 안 받아도 되죠. 안 받아도 되는데 이제 그거를 일일이 허가를 받아라. 예. 네, 미국 반도체. 그래서 이제 VEU라는 이제 용어를 좀 쓰던데, 물론 이제 그 기존 공정은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이거를 설비를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장비를 수입하면 허가를 받으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중국 공장은 이제 효용이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냥 옛날 공정만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또 협상을 좀 하긴 해야 될 텐데, 미국 정부가 이렇게 좀 강하게 나간다면 그 방법은 국내에 증설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국내나 미국 쪽에 증설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만 이게 좀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오히려 반도체 가격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공급이 이제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거든요. 중국 쪽에서 있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미국의 규제 압박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당연히 단기적으로 좀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좀 빠지는 거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증설을 통해서 다른 지역으로 또 돌릴 수 있고, 그리고 중국 반도체 공장은 첨단 공장은 아니거든요. 우리나라에 비해서 한 세대, 두 세대 좀 뒤처진 공장이기 때문에 HBM 쪽에는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좀 악재로 보시고, 오히려 이거를 저는 오늘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셔라 이게 아니라 9월 좀 조정장이 이렇게 나올 때 분할로 좀 담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악재 때문에 비중을 줄여라 라는 전략은 그렇게 좀 저는 바람직하진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가 개막하는군요. 정기국회 하면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상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건데요. 이 부분이 어떻게 추진이 돼 가는지, 그러면 이제 지주사나 금융주가 이제 조금 더 움직이는 모습을 지난주에 보였었거든요. 지주금융사에 대한 시각은요. 그러니까 지주사, 증권주, 또 고배당주죠. 배당 분리과세도 있으니까 이 세 개 업종 같은 경우는 9월에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조금 미국도 기술주 중심으로 조금 이제 약간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보니까 한국에서도 이제 그거랑 별개죠. 미국과 좀 별개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상법 개정안과 관련된 기업들이 좀 부상할 수가 있고, 이미 이제 지난주부터 조금씩은 움직임이 나왔던 것 같은데, 결국 핵심은 그거죠. 이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법안이 올라갔는데 이게 통과가 될 거냐. 근데 민주당이 워낙 다수당이기 때문에 통과되는 것 자체는 좀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9월 안에 아마 이제 통과가 좀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좀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최고 세율이 지금 35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거를 25%로 낮추는 법안도 지금 발의가 됐거든요. 그래서 최고 세율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최고 세율이 25까지만 낮아진다라면 상당히 좀 파급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주주 자본주의 혁명이 저는 좀 시작됐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재평가받을 요인이 어쨌든 하나가 좀 생긴 거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평가 가치주, 지주, 증권주 계속해서, 또 특히 이제 보통 가을 오면 우리가 배당주들 많이 보잖아요. 네. 또 이런 이제 법개정과 맞물려 있으니까 고배당주까지 해서 9월에는 계속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선주 이야기하겠습니다. 조선주가 이제 한미 정상회담 지나고 나서 약간 좀 뉴스에 파라라식으로 차익이 나왔는데, 일단 현대중공업하고 미포하고의 합병권이 크게 있었고요. 다시 좀 조선주가 관심을 받습니다. 중장기적으로야 좋다는 시각이 우세한데요. 조선주 지금 타이밍은 어떻게 보세요? 네, 단기적으로는 조금 이제 과열된 건 좀 맞죠. 네. 많이 올랐죠. 이제 이벤트가 사실 이제 딱히 없거든요. 네. 이벤트는 다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대형주 안 하고 지금 갑자기 지난주 후반부터 기자재로 지금 이제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당분간은 기자재 업종이 조금 더 위에 있고, 왜냐하면 한참 못 갔어요, 기자재들이. 그리고 지금 핵심은 뭐냐면 결국 이제 방산 같아요. 지금 미국의 군함 시장이 생각보다 크게 열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이슈가 있는 업종들 위주로 좀 보시되, 다만 이제 어떤 큰 이벤트는 좀 넘어갔기 때문에 여기서 주가를 또 계속 위를 열어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이제 좀 당분간은 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등락 흐름이 좀 나오지 않겠냐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보면 오늘 저희가 사전 질문을 안 드렸지만 방산주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방산주도 사실은 많이 오른 거에 대한 부담감도 있었고 그랬는데, 보면 이제 기존에 소위 주도주군이 이제 조선방산, 전력 이런 거잖아요. 네. 방산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방산도 중장기적인 시각은 좋은데, 이제 뭐냐면 항상 상대평가다 보니까 이게 원래 방산하면 그냥 보통 하나에어로나 우리가 보통 이제 현대로템을 보는데, 그렇죠. 지금 조선이 방산 역할을 해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방산주가 그런 면에서 관심도를 뺏겨버린 거죠, 사실은. 그리고 요즘에 전쟁 이슈가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휴전 얘기도 어쨌든 나오긴 하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최근에 뚜렷한 수주 이슈라든가 그런 게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방산이 나쁘다가 아니라 관심도가 좀 떨어져 버렸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선주가 이렇게 방산의 역할을 좀 하는 이런 구간에선 당분간 좀 소외는 받겠지만, 그 구조적인 어떤 성장 자체 스토리가 끝난 건 아니니까 이렇게 또 부진할 때 저는 모으는 건 괜찮다고 생각해요. 다만 단기적으로 뭔가 올라갈 만한 이벤트는 아직 없기 때문에 좀 소강 상태는 당분간 더 이어진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조선방산, 조선은 이제 기자재 쪽으로의 그 시장 여건 자체의 분위기가 좀 수급이 가는 거고요. 방산까지 여쭤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이 좀 조정 상세다 보니까 주목받는 섹터들이 몇 개 있는데요. 로봇주가 좀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바이오는 이제 금리 인하 효과로 해서 여전히 관심권에 있습니다. 로봇하고
바이오 시각 좀 알려주십시오. 로봇은 이제 모멘텀이 좀 두 개 있었죠. 네. 그 하나가 노란 노란 봉투법. 봉투법, 예, 예. 그것 때문에 이제 물론 당장의 효과는 없어요. 뭐 기업들이 당장 뭐 로봇을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계획도 좀 짜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걸리지만 이건 구조적이죠. 근데 이 노란봉투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결국 기업들 입장에서 로봇을 좀 채택을 안 하려고 했던 기업들도 이제는 좀 고민을 하겠죠. 그래서 이 사업 계획에도 내년 사업 계획에 아마 그런 것들을 반영할 가능성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로봇주들의 어떤 시선은 좀 올라가고 있는데 다만 이제 이게 얼마만큼 실적에 영향을 줄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노란봉투법 이슈에서 만약에 올라간 거라면 트레이딩으로 저는 좀 하셨으면 좀 너무 오를 땐 좀 비중을 줄이시고 조정받을 때 다시 사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고 또 한 가지가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죠. 네. 저희가 최근에 로봇도 하나 영상도 공개했지만 지난주에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현대모비스가 이제 로봇 사업 하겠다고 그냥 공식 진출 선언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 내에 핵심적인 이제 부품사마저도 로봇을 직접 이제 만드는 거죠, 부품을. 그래서 이 시장에 대해서 이제 커지는 걸 누구도 이제 의심할 이유가 없어진 거죠. 그리고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27년도에 아마 상장 얘기가 좀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어쨌든 덩치를 또 계속 키워야 되니까 로봇에 대한 투자들은 계속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이슈들이 굉장히 로봇주들한테는 어쨌든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로봇주들의 어떤 추세적인 흐름은 우상향할 수 있다. 그러나 아까 조선주처럼 단기적인 급등이 좀 워낙 좀 크게 나왔기 때문에 예. 이 고점에서는 뒤늦게 들어가시면 또 물릴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신규 투자보단 어쨌든 지금 보유하신 분들이 좀 적절하게 트레이딩 하시는 영역으로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바이오 얘기를 못 하셔서 바이오는 이제 어디가 좋냐 이거잖아요. 이거 바이오 중에서의 관심 얘기해 주시고 전반적인 9월 전략 좀 포트폴리오 전략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바이오 같은 경우는 저는 일단 가장 큰 이제 하반기에 나올 이슈는 결국 생물보안법이라고 보고 네. 있기 때문에 이제 위탁 생산하는 업체들 있잖아요. 뭐 삼성바이오나 ST판 같은 그런 기업들이 뭐 실적도 괜찮으니까 한번 바이오 쪽에서는 그쪽 좀 주목하시면 좋겠고 9월은 보통 약세장이고요. 또 우리나라 시장도 별로 성과가 그렇게 좋은 달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올해 좀 4월부터 좀 올라왔기 때문에 좀 쉬어갈 타이밍은 맞습니다. 그래서 네. 9월은 저는 조금 보수적으로 좀 보자. 보수적이라는 게 도망가자는 게 아니라 매수 타임을 좀 늦춰보자는 거죠. 천천히 오늘도 좀 조정을 일부 받고 있는데 조정 나올 때 뭐 3,100 이하로까지는 한번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구간에서 비중을 좀 늘려가신다면 가을장은 또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추석 끝나고 나서는 좀 긍정적인 흐름 또 나올 것 같고 또 특히 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보는 게 유동성이 워낙 풍부하고 정부가 지금 계속 돈을 푸는 정책으로 가니까 장기 상승에 좀 대비하셔가지고 9월 조정장에 좀 비중을 늘려보자라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섹터별로 흐름들 체크했고요. 9월 전략까지 염승한 LS증권 이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모닝 투자 전략 함께했고요.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그러게요. 3,200에서 3,300을 보고 있었는데 다시 레벨이 한 단계 이제 좀 내려온 겁니다. 3,170이고요. 0.38. 그래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초반에 약간 악재 분위기들을 좀 딛고 오늘 20포인트 넘게 하락했었거든요. 낙폭을 좀 돌려내는 흐름들이고요.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좀 비슷한 흐름들로 갑니다.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쭉쭉 가던 흐름들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코스닥이 독주하면서 또 코스피와 차별화가지는 또 못하는 흐름들로 시장 영향을 전체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 여전히 소극적인 눈치 보기고요. 개인들이 주식을 사면서 일단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 공감태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투자 결정 하십시오. 고맙습니다.